오늘은 12월 11일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아내를 죽였다의 언론시사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자간담회 현장 둘러보신 뒤에 세 배우분의 인터뷰로 넘어가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안 믿으시겠지만 이게 제 모습과 더 비슷해요, 평소에. 제작하셨고 또 연출하셨던 그 어차피 저는 비주얼 담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있어야 되는 인물들. 부탁드립니다. 내가 어제 여기 왔었다.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오늘은 12월 11일 개봉하는 스릴러 영화 아내를 죽였다의 세 배우분 모시고 장성란의 성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내를 죽였다에서 최정호 역할을 맡은 이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를 죽였다에서 아내 미영 역할을 맡은 왕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현 역을 맡은 안내상입니다. 아내를 죽였다라는 영화는 사실 처음부터 되게 큰 궁금증을 던지면서 시작하잖아요. 우리 정우랑 별거 중인 아내 미영이 지난밤에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 그 시간에 술에 취해 있던 우리 정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을 못한 상태에서 영화가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 나가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그 시나리오를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범인을 처음부터 좀 쉽게 예측하실 수 있었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사실 저는 뭐 나중에 보다 보니 죽였다 안 죽였다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누명을 벗고 기억을 찾으려는 그 정호의 모습이 어쩔 때는 좀 짠하기도 하고 또 너무 무서워서 슬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좀 많이 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잊은 채 조금 중반부 후반부까지 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는 경찰에서 통고를 하러 가요. 와이프가 사망했다고. 근데 또 그걸 뭐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영화가 주는 묘한 어떤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내가 아내를 죽였어? 그 무슨 얘기예요? 라고 막 질문을 던질 것 같은데 멍해 있는 어떤 그 남자 주인공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영화가 뭔가를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범인이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정호라는 캐릭터의 심정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사실 되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에는 막 피가 묻어 있고, 그리고 막 지난밤에 자기가 술에 취해서 뭐 했는지 기억도 못 하는데 경찰이 다짜고짜 이제 아내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의심을 받아서 범인으로 몰리니까 일단 도망치고 보잖아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혼란스러운 심정을 표현하는 게 연기하실 때 가장 중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저는 그냥 제가 정호가 돼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진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일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 건 나는 정말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 우리 왕재 배우님이 연기하신 아내 미영도 살펴보면 되게 복잡한 감정을 느낄 만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인공이랑 정우랑 별거 중에 끔찍한 살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별거의 이유를 들어보면은 이놈의 술 많이 마시는 정우에게 많은 뭔가 과실이 있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었다거나 뭐 미워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떤 감정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영화상에는 흐름상 조금 이제 편집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신혼을 준비하고 신혼의 그런 달콤한 뭔가 꿈과 그런 목표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미영은 그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심정으로 좀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묵묵하게 조금
미미하지만 너무 나서지 않고 뒤에서 남편이 돌아오길 조금 기다리는 그런 심정? 왜 부부 사이라는 게, 신뢰라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실수를 하고 방황을 했지만 그런 작은 그 믿음이 아직 불씨가 남아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좀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당신 술 마시면 이것만 찾잖아. 근데 그런가 하면 우리 정호와 미영만큼이나 이 최대영 경이라는 사람도 참 약간 물음표가 따라붙는 사람이거든요. 전에는 강력계 형사였는데 지금은 순찰대에서 일하는 점을 봐도 그렇고 또 누구보다 먼저 우리 정호를 살인범으로 딱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점도 그렇고 이 사람이 완전 정의롭기만 한 인물인가? 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약간 캥기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하셨는지. 저는 뭐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형사를 하다가 좌천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구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지구대에 가서 그냥 일반 순찰하고 그 서포트 형식으로의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간단하게 묻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적인 일하고 가려고 했던 진짜 저는 그렇게 막 개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온몸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보고 칼을 보고 게다가 이 친구한테 심한 타격을 당해요. 그래서 거의 절반은 화가 나서 쫓아다니는 어떤 무슨 경찰의 사명이나 이런 거 갖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한테 린치를 가했고 화가 너무 많이 났고 무조건 이놈은 범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고 범인을 만들기 위해서 범인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찾아가는데 진짜 범인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만 나오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고 안 때렸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전 조삼하고 그냥 가서 한 씬으로 끝날 수 있는 역할을 되게 긴 씬으로 만들어준. 살인범이라니까. 지 마누라를 죽였다고. 아저씨가 사람을 죽여요? 경이네요. 아직은. 진짜요? 안 그럼 도망을 왜 가? 지금부터는 제가 그 새 배우님 전작이랑 지난 활동들 중에서 궁금했던 점 몇 개 뽑아왔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시연 배우님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깡철이라든지 아니면 뭐 TV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처럼 되게 부산 사투리 맛깔나게 쓰시고 철은 좀 덜 들었지만 미워할 수가 없는 캐릭터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 다양한 캐릭터 연기하셨지만 배우님께서도 그런 캐릭터 연기하실 때 좀 가장 익숙한 기분? 편한 기분 같은 거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응답하라 1997 할 때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예. 딱 제가 그 시절에 그 나이 때 제가 좋아했던 주제들로 드라마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루하루 촬영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었고 너무나 편했었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깡철이는 이제 뭔가 깡철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아인 씨가 연기하는 스타일을 배웠던 것 같아요. 준비를 정말 많이 해서 툭 치면 완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연습 양을 했었는데 라이브 한 느낌이 뭔지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내가 뭘로 보이나? 어? 니하고 나하고 다이다이 하면 깰까? 왕지혜 배우님 하면 저는 제일 생각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그 또 다른 스릴러인데 뷰티풀 선데이에서 연기하신 수연이란 그 너무 슬픈 운명에 처한 여자잖아요. 사랑하는 남자한테서 너무 끔찍한 진실을 봐야 되는 여자를 연기하셨는데 그 인물의 감정이 또 되게 이렇게 헤아리기가 힘든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각별한 기억으로 남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거 사실 제가 찍었을 때가 22살 때였어요. 지금보다 한참 10년도 더 어릴 때였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어린 거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좀 성숙한 그런 감성들을 표현해 보야 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때 되게 혼자 고립되려고 되게 많이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되게 패기 넘칠 때라서 제 영혼이 막 어떻게 다치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전혀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몰입하려고 좀 더 저를 쪼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 봤던 사람들은 저를 되게 조금 어두운 사람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마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가 손이래요. 그러니까 손이 뭐라는지도 모르죠. 안내상 배우님 필모그래피를 어제 정리하면서 봤는데 이창동 감독님 영화에 2편이나 출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아시스에서는 도대체 이제 세상에 적응할 줄 모르는 홍종두란 인물의 형을 연기하셨고, 또 시에서는 아들과 그 친구들의 강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나선 기범 아버지라는 역할을 하셨는데, 워낙 이창동 감독님 영화는 배우님들한테도 공부가 많이 되는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도 그 두 영화를 찍으셨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작품이 이제 오아시스라는 작품.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몇 대사도 안 되는데 3개월 전부터 그냥 혼자 비디오 이렇게 틀어놓고 혼자도 막 연습을 해보고, 여기서 승부가 나야만 제가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믿음이 가는 이창동 감독님 작품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이분한테 내가 검증을 받으면 되겠다. 너 계속 해라 마라. 여기가 이제 답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하고 싶어서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갔죠. 근데 첫 촬영을 딱 하고 나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감독님이 나를 고치려고 해도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다양하게 뭔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가면 됐는데, 대사를 딱 만들어서 딱 요렇게, 아니 이거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내 딴에 더 잘할 수,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서 굳히게 들어가갖고 딱 보여줬죠. 바로 이게 뭐야? 발도 계속 1시간을 찍어도 오케이가 안 나고 큰일 났다 그러고 따로 오라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안혜상 씨 연습했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했죠. 너무 열심히 했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래서 제 등짝을 막 때리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만났었지? 그러면서 대화를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떻게 살았냐, 뭐 하냐, 뭐 하고 싶으냐,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편안해. 지금 나가, 지금 하자고. 그래갖고 바로 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말하듯이 얘기를 하면 된다고. 뭐 이렇게 어렵냐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걸어도 되겠다라는 그 어떤 답을 받았던 작품이에요. 그러면 오늘 너무 뜻깊은 인터뷰를 해주신 세 분께 제가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지 기대되시죠? 이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우리 성난 인터뷰 해주신 배우님들께 제가 이 올레TV에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TV 쿠폰 드리거든요. 너무 좋으시죠? 네, 세 분씩 올레TV 이렇게 많이 줘? 네, 한 꾸러미씩. 아니 저 어제도 봤거든요. 저기 정말? 포인트. 아니 소장용은 좀 포인트를 많이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올레TV 올레TV. 보시죠. 올레TV 봐요. 네, 12월 11일 관객분들끼리 이 영화 만나실 때까지 이 인터뷰를 좀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레TV